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습관.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S씨는 어지럼증, 피부 트러블,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렸다. 또한 밤이 되면 폭식을 하고 붓기로 인해 살이 빠지지 않는 등 전형적인 소금 부족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아침 저녁 감립차와 우엉차와 함께 소금차를 마셨는데 조금씩 양을 늘려 염분과 수분을 보충해주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머릿결도 좋아졌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두꺼운 책,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던 책도 읽게 되었고 북 리뷰를 시작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찾았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지은이는 김은숙, 장진기,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저염식으로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소금을 줄이면 많은 병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자연식물식으로 살을 빼면서 소금 섭취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소금차를 마시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으시고 소금차 섭취하는 법과 몸에 좋은 소금 섭취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장진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김은숙과 장진기는 부부이자 동료로 서울대 졸업 후 20년 동안 건강자립 멘토 및 자연섭생법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두 사람은 자연섭생법을 알기 전까지 두통, 비염, 위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면서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요가와 명상, 무예 등 동서양의 다양한 수련법을 배우고 탐구한 끝에 자연섭생법의 대가로 알려진 현성 김춘식 선생을 만나 황제내경의 원리와 전통 양생법을 집대성한 자연섭생법을 사사받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게 된다. 이후 병 고치기보다 입맛대로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 기르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연섭생법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1998년 자아누리 자연섭생센터를 개원하여 상담,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하기 힘들다고 진단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해 왔다. 한편 한무예 연구소를 설립해 전통 무예와 수련법들을 자연의 원리에 맞게 정리, 체계화한 운동법을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수많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식습관, 운동, 마인드 등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직관의 몸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만인의 건강 자립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에 대한 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관 육아 네트워크를 통해 부모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치유 본능이 있다. 짠맛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천근만근이던 하루가 바뀐다. 소금을 제대로 알기 전 한때는 그랬다. 조미김에 발린 소금까지 젓가락으로 훑어내고 먹던 때가 있었다. 국은 최대한 싱겁게 해서 먹고 국물은 남기려고 했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채식 식당을 건강한 맛이라 여기며 드나들었다. 단맛은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몸에 좋지 않으며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입맛 당기는 대로 먹고 싶은 걸 먹기보다는 칼슘, 비타민, 단백질, 실제 그렇지는 못해도 될 수 있으며 영양학의 기준대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려고 애썼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에도 좋은 것이라 믿었다. 그와는 별개로 주기적인 과식과 폭식은 계속되었고 밤만 되면 야식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해야 했다. 몸은 두루 안 좋았다. 물 먹은 손마냥 무거웠고 등짝이 아프고 눈알은 뻑뻑하며
손발은 얼음장이 따로 없었다. 자주 체하고 두통에 시달리고 불규칙한 생리주기에 생리통도 심했다. 몸 여기저기 염증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요통으로 허리는 자주 삐끗해서 앉아있기 힘든 날도 있었다. 변비나 피부 문제 같은 것들은 굳이 말하기도 못하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라 생각했다. 아프면 약 먹고 병원도 다니며 급한 물을 끄며 그렇게 살았다. 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들이었다. 생각과 몸이 따로 놀면 그 사이에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감정은 극과 극을 치달아 업되어 튀어 올랐다가 어느 순간 우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뭐든 부정적인 면이 먼저 보였고 못마땅한 것 투성이에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몰아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음에 불이 화학하고 질러지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져 며칠 뒤에는 비행기를 타야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티베트와 중국을 여러 해 떠돌았다. 리셋하고 싶은 마음, 이번 생은 망했구나 같은 느낌. 사는 게 이런 건 아닐 텐데.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마음의 실체를 찾아 20대에 많은 시간을 헤매며 방황했다. 그렇게 여기저기 삐걱거리며 신호를 보내던 몸이 드디어 병명을 갖게 되었고 명실상부 환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안압이 높아져 눈이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몸은 쇳덩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얼굴은 윤기 하나 없이 시커멓게 변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걸을 수도 온몸이 저려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몸은 총파업이라도 하듯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자연섭생법이었고 원리를 정립하신 현성 선생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면서 삶은 크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안면도에 계셨던 선생님의 첫마디는 저기 바닷가 가서 소금물부터 퍼먹어 였다.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가 황당했지만 이후 몸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온몸이 굳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던 돌 같던 상태. 고이고 막혀 단단해진 몸에 피가 돌려면 따뜻한 온기와 함께 소금이 필요했다. 찌꺼기를 짜내는 짜는 힘, 굳은 것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풀어내고 떠있던 기운을 가라앉혀 정화시키는 짠맛이 필요했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해 전해질 균형이 깨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소금이 나쁘다고 멀리하며 몸이 원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들을 억지로 구겨놓고 있었다. 그 와중에 찬물은 수시로 벌컥대며 마시며 몸을 식혀놓아 머리로 온통 피가 쏠려 있었으니 내장기관과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갈 수 없는 상태였다. 짠맛의 비밀을 발견하다. 그렇게 소금이 삶으로 들어왔다. 굳은 생각, 낡은 감정, 몸과 마음의 찌꺼기들, 짜내고 흐르려면 짠맛이 필요했다. 머리로 기운이 잘 솟구치고 신장에 힘이 딸려 심장 박동 조절이 잘 안되고 저수조에 물이 충분치 못해 불이 나도 잘 끌 수 없으며 단단함이 너무 지나쳐 토사처럼 걸쭉해지니 매끄럽게 잘 흐르지 못하는 상태. 물과 소금이 필요했다. 입맛 당기는 대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고 필요할 때는 별도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챙겨 먹었다. 증상이나 입맛 같은 몸의 신호들을 살피다 보면 어떻게 균형이 깨졌는지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다. 너무 긴장되어 있는지, 너무 퍼져 있는지, 아니면 굳어 있는지.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몸은 필요한 맛의 음식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짭짤한 것이 필요할 때 짭짤하게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피곤이 풀린다. 매콤한 것이 들어가면 늘어져 있던 신경세포가 조여지면서 삶의 의욕이 솟고 신맛 나는 것은 긴장을 풀고 쉬게 해주어 편안하게 만들었다. 맛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에너지를 담고 있기에 맛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렇게 자연과 생명의 순환 이치들을 공부하고 실제 적용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았다. 손발이 따뜻해졌고 두통이 사라지고 속이 편해졌다.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졌고 붓기가 사라지고 온갖 염증에서 해방되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떠있던 마음도 편안해졌다. 몸도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 몸도 정신도 청명해졌다. 무엇보다 삶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 눈에 씌인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옳고 그른 것을 나누던 이분법에서 벗어나 비로소 그것들의 상호작용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듯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법을 나누고 싶어 1998년 자연섭생법 교육원과 수련센터를 함께 열었다.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사람이 자연섭생법을 배우고 함께 실천하면서 건강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극적인 변화 뒤에는 항상 피와 땀, 눈물의 짠맛이 함께 해왔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을 찾은 사람이 많다. 자신의 치유 본능을 깨닫고 입맛대로 충분히 짭짤하게 먹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10년 이상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먹고도 오히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의 사례가 이미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책은 이론상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나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해서 쓴 글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센터를 거쳐간 사람들 중 소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내용이다.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0에서 20년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잘 되고 활력이 생긴 사람부터 하루 수십 그램 이상의 소금을 먹어 진물이 멈추고 피부가 좋아지고 염증과 통증에서 벗어난 사람까지 병명만큼 사연도 다양하다. 기존 학계의 소금 섭취 기준이라면 벌써 온갖 건강 지표상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질병에 시달려야 하겠지만 오히려 건강하고 활력 있게 자신을 실현하며 잘 살고 있다. 나 역시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은 지 20년이 훨씬 넘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쉰이 가까운 늦은 나이에 늦둥이 셋째를 건강하게 자연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며 키우기까지 소금의 은혜는 하늘과 같았다. 소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필요함에도 먹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 많다. 상식이 되어버린 저염식 정책의 배경을 쫓아가 보면 의외로 결정적이라 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지금 이 순간도 구글 검색 몇 단계만 지나면 소금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연구 결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여론에서도 변화의 조짐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수년 동안 소금이 마치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공공의 적이 되어 왔는데 이제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다.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지금보다 좀 더 짜게 먹어야 한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주장까지 촘촘한 인터넷 정보망을 타고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머지않아 소금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어쩌면 소금 가공품이 대표적인 건강식품처럼 인기를 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소금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몸은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 아이들은 오늘도 자라야 하고 어른들은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노폐물을 내보내야 한다. 일하고 사랑하고 움직이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린다. 소금물 양수 속에 배양되어 자라다
세상에 나와 일생을 살다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사람 사는 그 모든 과정에 짠맛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몸은 소금과 물을 원하고 있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이쯤 되면 소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만병의 근원도 아니고 건강을 해치는 원흉 역시 아니다.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의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라면 나트륨 섭취량만 따져서는 알 수가 없다. 나트륨 섭취량만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트륨 흡수 배출과 관련 있는 물 섭취량, 칼륨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어떤 물질이든 그것만 단독으로 떼놓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맥락을 알아야 본질이 보인다. 사실 우리는 소금만 먹고 살지 않는다.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챙겨 먹는다. 곡류와 나물, 채소 비중이 여전히 높은 한국인의 경우 칼륨 섭취량이 결코 적지 않다. 삼겹살을 먹을 때도 쌍추쌈에다 파절임을 같이 먹고 밥을 꼭 먹으며 김치는 기본으로 챙긴다. 나트륨 폭탄이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국물 음식에는 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더기인 김치, 두부, 호박, 국물을 낸 다시마, 멸치 등 따져보면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국물 형태로 물과 함께 먹다 보니 나트륨 양이 많다고 해도 물에 희석되어 염분 농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나트륨 섭취 기준 2g과 한국인 섭취량 4g을 단순 비교하면 2배나 많아서 과다하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다양한 음식의 조합이 주는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오로지 나트륨 양만을 추정해 절대량인 것처럼 통계를 낸 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아주 정밀하게 그룹별 소금 섭취량의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는다. 그 소금 누가 먹느냐이다. 이는 소금과 관련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빠져있는 핵심 질문이다.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니다. 그 소금과 만날 몸,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은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소금 1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 있다. 짜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아. 커피를 예로 든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며 밤을 꼴딱 새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커피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반면에 하루 6잔 정도 마셔줘야 하루가 활기차고 쌩쌩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커피가 좋은 것일까? 커피의 하루 권장량은 몇 잔이 적당할까? 평균을 계산해 3.5잔이라고 한다면 한 잔만 마셔도 가슴 벌렁거리는 사람에게는 과하고 6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양이다. 평균을 선택했지만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커피는 기호식품이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소금은 좀 다른 차원이다. 생존의 필수 물질인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동안 소금이 과다했을 때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느라 정작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간과하고 지내왔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을 뛰게 할 수 없다.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 불안, 염증, 저체온 등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금 대신 파, 마늘 같은 향신료나 과일 등으로 대체해 맛을 내거나 저염 요리법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파, 마늘, 후추, 과일청 등은 소금이 아니다. 매운맛과 짠맛은 전혀 다른 맛이다. 단맛으로 짠맛을 대체할 수는 더더욱 없다. 소금은 단지 짠맛을 내기만 하는 조미료가 아니다. 안 좋은 냄새를 눌러주고 기름기를 빼내고 조직을 탱글거리게 하고 연하게도 해준다. 맛과 풍미, 식감을 바꿔놓는다. 간의 핵심은 소금이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금 아닌 다른 것들은 대체제가 될 수 없다. 염분을 줄이기 위해 엉뚱한 것들을 에둘러 먹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은 그 소금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배가 부른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자연스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진다. 저염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저 숨 쉬며 생존만 한다면 가능한 양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생활을 해야 한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다. 그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쓰고 난 뒤에 짜내고 닦아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많다. 몸으로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밖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 쌓여간다. 소금은 그런 찌꺼기를 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밖으로 짜내고 빼낸다. 며칠 전에 먹은 염분이 그대로 몸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채워지면 쓰고 또 밖으로 빼내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보통 하루에 10.5g에 달하는 염분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 습관이나 사는 지역, 하는 일, 체질 등에 따라 소금의 필요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소변 배출이 더 심하다. 수분과 함께 빠져나가는 나트륨 양도 상당하다. 요즘은 보통 하루에 커피 2잔에서 3잔 이상 마시다 보니 카페인의 이노작용으로 몸속에 있던 수분과 함께 염분도 대량 빠져나간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요즘 많이 마시는 에너지 음료, 심지어 처방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그러다 보니 손실되는 물과 소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몸속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독 주스로 불리는 과채 주스에는 상당량의 칼륨이 있다. 과채 주스를 열심히 먹으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저런 물이나 음료를 마셔서 수분 섭취가 많은 것 같지만 몸속 염도를 맞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염분이 충분치 않는 몸은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토록 다양한데 그 사람들의 생활 속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어야 하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소금 섭취는 정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따라 몸이 스스로 조절할 일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맛있다고 느끼는 간 역시 다르다.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 아니, 짜게 먹어야 괜찮다. 당긴다면, 내 몸이 필요로 한다면. 짠맛, 짜는 힘, 짜내는 기운. 피와 땀, 눈물처럼 우리 몸 안팎을 연결하는 구멍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모두 짠맛이다. 짠맛은 짜는 힘, 짜내는 기운이다. 살다 보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다. 묵은 감정, 응어리, 낡은 생각, 대사작용을 하고 남은 노폐물 등을 짜내야 살 수 있다.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몸속에 쌓아놓으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으로 짜내고 땀, 눈물, 콧물, 분비물로 짜내야 살 수 있다. 중금속, 유독가스, 지방, 체내 독소, 오염물질 등 온갖 찌꺼기도 밖으로 짜내야 한다. 이런 낡고 탁한 것들을 몸 밖으로 잘 짜내려면 힘이 필요하다.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고 난 것은 회수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짜낼 수 있는 힘. 짜는 힘은 짠맛이 지닌 힘이다. 몸에 짠맛이 부족하면 짜내는 힘이 약해져 피가 탁해지고 고이고 굳어 생기는 온갖 증상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다. 짜는 힘은 수축시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위벽의 수축작용, 장기의 연동운동, 생식기의 운동, 근육의 움직임, 세포와 혈장의 물질 교환에 모두 짜는 힘이 필요하다. 새 물이 끊임없이 솟아 낡은 것을 밀어내며 강물이 흐르듯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워지게 하는 힘. 이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다. 음양이 만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자궁 속의 양수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10달 동안 태아를 자라게 하는 힘이다. 자궁을 수축시켜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힘이다. 또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생을 살게 해주는 힘이다. 짠맛은 짜는 힘, 새로운 판을 다시 짜는 기운으로 낡은 것을 짜서 밖으로 내보내야 새로운 판과 흐름을 짤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짜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각이 둔해져서만은 아니다. 생명 활동이 왕성할 때는 짜내는 힘도 좋지만 나이 들수록 물기가 부족해지고 굳으면서 짜내는 힘이 약해진다. 전립선 이상, 요실금 등이 생겨 소변 조절이 안 되고 침이 마르거나 땀 조절이 안 되며 눈이 시려 눈물은 흐르고 생식기의 분비물은 말라간다. 수분이 부족해져 호르몬이나 소화액 분비도 잘 되지 않는다. 살면서 쌓인 원통함이나 후회, 회한 등으로 메말라 가면서 뇌는 사막처럼 되기도 한다. 수분은 염분과 함께 움직인다. 염분이 있어야 수분이 조절된다. 짜게 먹는 것은 가난한 시절에 생긴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짜내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속 기관뿐 아니라 뇌에도 독소가 쌓이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찌꺼기가 많아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밀어내려면 혈압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짠맛이 들어가야 메말라 가던 몸이 수분을 품을 수 있다. 소금은 물과 함께 찌꺼기를 짜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킨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낸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물도 먹히지 않아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다. 억지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해도 몸은 체액에 전해질 농도를 깨지 않기 위해 바로 물을 배출해 버린다. 소변만 자주 마려운 것이다. 소금기가 부족하면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굳어 썩는다. 몸속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물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지면 찌꺼기와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혈관이 막힐 수 있는데 현대인은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박동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몸속에 짠 기운 염이 부족하면 염증이 된다. 위염, 대장염, 비염, 중이염, 전립선염, 치주염 등 부위를 달리하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다. 찌꺼기를 짜내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면 결국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며 그 어떤 것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8장. 다양한 모습으로 삶에 녹아든 소금.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일상생활 속 소금력 높이기. 시간에 따른 소금 섭취. 천지 만물의 생장과 소멸은 음양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하늘과 땅의 작용으로 하루가 생기고 계절이 순환한다. 소우주인 인체의 세포 활동도 음양의 작용으로 순환한다. 1년은 12달, 동지와 하지를 중심으로 음양으로 나뉜다. 하루의 시간대도 오시인 정오와 자정을 기준으로 음과 양으로 나뉜다. 낮에는 양적 화기인 불기운으로 활동하고 밤이면 음적 수기로 가라앉히고 식히면서 쉬어준다. 음양, 물과 불. 동트는 새벽부터 정오 이전까지의 시간은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예열하고 불을 붙이는 시간이다. 본격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려면 오행에서 화기인 불기운이 필요하다. 양기운이 지배하는 오전 시간대에 물과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일어나는 불기운을 물로 가라앉힐 수 있다. 오전에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후로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식곤증이 생기고 피로감을 느껴 체력이 떨어진다. 사실 같은 음식도 아침에 먹으면 더 짜게 느껴진다. 아침부터 라면을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은 흔치 않다.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아침부터 먹으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에다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이처럼 소금은 수렴하고 가라앉히는 기운이 강하다. 짜내고 걸러내는 일은 하루를 보내고 난 늦은 오후, 저녁이나 밤 시간에 적당하다. 아침에는 쌉쌀한 커피가 맛있고 한창 일할 낮 시간에는 달달한 맛이 피로를 풀어주고 저녁으로 넘어가면서는 얼큰한 찌개나 국이 당긴다. 밤 시간에는 야식의 주 메뉴인 짭짤한 것이 생각나는데 소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금을 먹기 좋은 시간은 저녁 무렵으로 액체에서 액은 물수에 밤야가 합쳐진 글자다. 동물도 낮 시간보다 해거름에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나 현대인은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외인 경우가 종종 있다. 염증이 있으면 불부터 꺼야. 자연의 이치로 보면 오전에는 물과 소금을 피하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런 원리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몸의 상태다. 현재 염증이 있다면 아침 새벽 가릴 거 없이 소금이 필요하다. 염증으로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소금을 먹어준다. 또한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오전에 땀을 흘려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은 오전부터 소금을 먹어도 괜찮다. 부득이하게 밤에 일해야 하는 사람은 소금 보충을 특히 잘해야 한다. 쉬거나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를 빼내고 피를 맑게 걸러준다. 위로 떠있던 기운을 가라앉혀 맑은 상태로 만든다. 또한 상처가 났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생시키기도 한다. 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으면 몸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다. 소금 섭취량과 마찬가지로 소금 먹을 때도 자기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을 잘 살핀 뒤 조절해 준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과 시간, 적정한 양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부록, 내 몸을 바꾸는 소금 디톡스 2주 프로그램. 1. 염증 제로 소금차 레시피. 독소를 짜내고 몸의 균형 찾기. 1단계 준비 운동. 소금과 친해지기. 미각 살리기. 내 몸이 원하는 간 찾기. 깨끗한 소금을 구해 작은 통에 넣어 휴대하고 다니며 소금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인다.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생각날 때마다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약간의 소금을 더한 것뿐인데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1.
식사할 때 입맛대로 간해서 먹기. 국, 반찬이 싱거우면 간을 더해 먹는다. 음식의 맛이 살아나며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해진다. 2. 과일 등과 함께 먹기. 딸기, 수박, 키위, 바나나 등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찍어 먹는다. 과일 주스나 해독 주스를 만들 때도 소금을 넣는다. 단맛이 살아나 과일의 맛이 좋아진다. 쿠키, 초콜릿 등 달달한 간식에 소금을 곁들이면 풍미가 더해지고 먹고 나서도 부담이 없다. 3. 소금 커피 마시기. 커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쓴맛이 덜해지면서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난다. 죽염을 넣으면 특유의 풍미가 더해져 풍부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4. 소금으로 양치하기. 칫솔을 소금물에 적셔 구석구석 닦아내주고 소금물로 가글을 해준다. 5. 피곤하고 나른할 때, 입이 텁텁할 때 먹기.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녹여 먹는다. 2단계 실천. 소금차 레시피로 내 몸의 염도 조절하기. 3에서 7일 정도 소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간다. 우선 몸속 염도를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자. 부족한 염분과 수분 보충은 소금차를 추천한다. 전해질 농도를 맞추고 우리 몸의 염도인 0.9%에 가까운 1에서 1.2% 정도면 잘 넘어간다. 물 300ml에 3g 분량인 1티스푼, 500ml에는 6g 분량인 2티스푼 정도가 적당한데 먹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다. 이때 깨끗하고 순도가 높은 용융 소금, 질 좋은 죽염, 5년 이상 간수를 뺀 깨끗한 천일염 등 불순물이 없는 소금을 사용한다. 1. 오후 3에서 4시경에 따뜻한 차나 물에 소금 간간하게 타서 마시기. 보온병이나 머그컵에 따뜻한 물 또는 차, 보리차, 우엉차, 감잎차 등을 넣고 소금을 녹여 마시면 일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몸에 촉촉함을 더해준다. 탈수를 막고 전해질 보충으로 생기를 충전한다. 더 큰 효과를 위해 햇빛 있는 시간에 10분 이상 걸어준다. 2. 저녁이나 밤에 한 번 더 마시기.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빼내고 몸 구석구석을 정화시킨다. 야식의 유혹이 심할 때는 소금기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이므로 양이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소금력 강화 운동 3종 세트와 마사지를 해준다. 3단계 응용. 염증에 강한 몸 만들기. 건조하고 탁했던 일상에 윤기와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 이제 염증에 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 소금량을 늘려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마신다. 500ml 물병이나 보온병에 보리차 또는 생수를 넣고 5에서 6g의 소금을 녹인다. 가지고 다니다가 오후에 목이 마를 때 마신다. 하루 2병 정도 마셔준다. 소금을 털어놓고 주스나 물로 삼키는 방법도 괜찮다. 하루에 2번에서 시작해 필요에 따라 3에서 4번으로 늘려나간다. 물 섭취는 목이 마를 때마다 충분히 해준다. 지금까지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짠맛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